구티비 특별후원 생방송 3일차가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 도운 구티비의 사역을 조명하고 도움을 받은 수혜자가 출연해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시청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서울 소망교회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록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확산 초기 선제적으로 예배를 온라인 전환했던 과정이 기록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의장단 이취임 예배를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총회 지원과 협력으로 군종사관 후보생 40% 비율을 유지하며 군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퀴어 숙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초교파적 기독사회단체 거룩한 방파제가 3차 국토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천사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생방송 3일차를 맞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구티비 방송을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고 받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적 가치를 담아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구티비의 다짐과 비전을 시청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생방송 3일차 현장 김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천사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생방송 3일차를 맞았습니다. 첫날 복음 전파의 꿈을 이루는 구티비, 둘째 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구티비에 이어 3일차에는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구티비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와중 구티비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사역자들이 출연해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가 나면서 무관심할 때 구티비가 먼저 정말 시골까지 힘든 교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까지 와주시는 걸 보고 정말 미디어 복음 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저의 삶으로 이렇게 찾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구티비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청자들께 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에도 특별 취재팀을 꾸려 현지 상황을 전하며 후원금 전달에 앞장서 교계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매일 구티비 중보기도 프로그램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군과 함께하는 수어 통역사는 이날 출연해 열악한 환경 속 최선을 다해 섬기는 기자들과 제작진들의 수고를 전했습니다. 사역을 더 확장하기 위해 미디어 선교센터 건립을 기도해왔던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26년 만에 새 사옥을 마련하게 된 간증과 함께 이전에 필요한 비용들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이날 스튜디오에 출연해 호소했습니다. 저희 구티비 CEO로 제가 취임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스튜디오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고요. 상상 밖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옥을 주셨어요. 저희 구티비를 택에 써주고 계신다. 그 기쁨이 저는 굉장히 크고요. 저희 구티비가 더 은혜가 충만한 프로그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의 세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티비와 함께 미디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이건영 목사도 이번 천사후원 방송을 통해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모습, 일반 방송과 달리 월급도 엄청 적을 텐데 소명과 사명이 생명처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직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희망과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구티비 천사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는 7일 오전 4일차 방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마련을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 시청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모두가 처음 겪어 혼란스러웠던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교회는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며 모범적인 대응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대형교회 최초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서울 소망교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국가적인 위기 속에 한국교회의 모범을 보인 코로나19 대응 백서가 발간됐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2020년 2월 서울소망교회는 대형교회 중 최초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전염 단계를 경계 수준에서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직후였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시작하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상황은 예배 중단이 아니라 예배를 다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제적인 방역에 나선 이후 체계적인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어 코로나 초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첫 온라인 예배 헌금 전액을 지원했고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교회 수양관을 서울시의 치료센터로 제공했습니다. 긴 코로나 기간 동안 모범적인 대응을 보여준 소망교회가 그간의 기록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또 경제 주체는 경제 주체대로 나름대로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교회는 무슨 일을 했나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뭔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엔 국내 코로나 환자와 미자립 교회, 해외 선교사 등을 지원하며 교회가 국내외로 펼쳐온 나눔과 섬김의 과정들이 담겼습니다. 또 교회 운영 전반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던 당시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온라인 교구와 버추얼 찬양대, 보이는 라디오 등을 운영하며 오히려 사역을 확장했던 경험들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확장이 된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선교의 영역으로 보고 소망교회 측은 한국교회의 코로나 대응 기록을 확장하기 위해 향후 신학교와 연계해 작은 교회들의 사역을 담은 백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독교 한국심례회가 의장단 이취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신임 총회장 이종석 목사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총회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79대 의장단의 취임 감사 예배를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석 목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겠다며 맡겨진 총회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임원들과 함께 할 일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공정하게, 공감이 가도록 일을 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훈 제1부총회장은 이날 함께하는 총회장을 잘 섬기고 총회와 교회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임기를 마치며 자리에서 물러난 직전 총회장 김인환 목사는 새롭게 업무를 이어갈 임원단을 위해 기도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지지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시대를 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이날 새 총회는 전도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11개의 총회산하 부서장과 2명의 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임원단은 연금의 폭넓은 적용과 이를 관리할 연금국 설립, 목회자 직무교육과 교단위원회 통폐합 등 교단 발전과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올해도 대한민국 50만 장병들의 신앙과 정신을 지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2023년도 궁종사관 후보생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전체 합격자 26명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인 총신대학생 10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신대는 실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군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총회와 교회들은 총신대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엔 12명이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전체 합격자의 40% 정도는 총신대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합격자가 5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군선교를 주도하는 신학대학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동성애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온 거룩한 방파제가 3차 국토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순례단은 10월 8일 경주에서 출발해 내달 1일 통일 전망대에 도착하는 동해안길 코스를 총 24박 25일 동안 도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서 부산 서울 코스와 목포 임진각 코스를 도보로 이동하며 순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토순례단은 이동 중 주요 도시에서 반기독교적 독소 조항이 담긴 법안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거룩한 방파제 홍우수 사무총장은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 학교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연합운동에 동참해달라며 신체 건강한 성인 남녀 누구나 3차 국토순례단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가지 주제들을 성서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 위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간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청소년, 청년, 장년 등 소그룹으로 모여 기아, 지속가능한 에너지, 평화, 정의 등에 대해 말씀과 함께 놓고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측 관계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 곳곳을 정의롭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데 이 교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및 구입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무대 2023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이 젊음의 거리 홍대 앞에서 펼쳐집니다. 기독문화 콘텐츠 기업 비전 엔터테인먼트는 6일 기독음악 공연 문화를 세우는 2023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페이스 브릭에서 오는 28일부터 약 2달간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엔 가수 소양을 비롯해 조수아, 강찬, 빅콰이어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팀의 CCM 보컬리스트와 연주자들이 참여합니다. 공연을 기획한 비전 엔터테인먼트는 CCM이 국내에 도입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일반 공연장에서 기독음악 공연을 보기엔 어려운 현실이라며 누구나 기독음악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 여자 양궁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임시연, 안산, 최미선으로 이뤄진 한국 대표팀은 중국 항저우 푸양 인호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세트 점수 5대3으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여자 양궁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7번째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우석, 오진혁, 김재덕으로 이뤄진 한국 남자 양궁도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6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이날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으며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2,700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사범은 2013년 5,000명대에서 2019년에 10,000명을 넘어서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 증가세는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는데 10대 마약 사범은 659명으로 1년 새 2배로 늘었고 60대 이상 마약 사범도 66.5%로 증가했습니다. 여성 마약 사범도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9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생후 12개월 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첫 3개월을 첫 6개월로,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 마지막 달 450만 원으로 매달 50만 원씩 늘어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이 현재 청소년층을 비흡연 세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금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18살이지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법정 나이를 매년 1살씩 높여 2009년 이후 출생한 현재 14세 이하부터는 성인이 돼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국 정부는 흡연이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해 국민보건 서비스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있으며 담배로 인해 연간 우리 돈 27조 9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5일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인 브레베스트닉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브레베스트닉을 두고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보장할 신무기로 지구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며 30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차세대 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시스템도 거의 완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현지 시간 5일 열린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으나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일본을 비난했고 러시아도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위반으로 본다며 방류량과 성분에 관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미국도 일본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국제사회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노르웨이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시인인 연 포세가 선정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스웨덴 할리먼은 혁신적인 희곡과 산문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말로 표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세는 이 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고려 없이 문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학에 주어진 상이라고 본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포세는 북유럽권에서 널리 알려진 거장으로 국내에도 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 희곡집 가을날의 꿈 외 3부작 중편 연작 소설 잠 못 드는 사람들 등이 번역돼 있습니다. 포세는 1928년 시그리드 운세트의 수상 이후 95년 만에 노르웨이의 4번째 수상자가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쌀쌀했던 오늘과 달리 기온이 오르며 반짝 가을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니까요. 바깥 외출하신다면 체온 조절을 위한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2도,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이 담배 구입 연령을 매년 1살씩 올려
현재 청소년들은 평생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한국도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환영받을 일입니다. 다양한 중독을 막는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신정의 후원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에 선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